여기 차트 4개 보이시나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주식들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중 한 곳의 핵심 계열사 4곳의 1년 차트입니다. 네, 바로 CJ그룹인데요.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CGV, CJENM인데요. 네 회사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올해 상반기까진 나쁘지 않다가 하반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쭉쭉 떨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CJ 지주사의 주가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진짜 CJ그룹이 올해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어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J가 위기에 빠진 이유부터 과연 이제는 CJ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해보고 마지막에는 CJ그룹 인사에서 엿볼 수 있었던 승계 그림을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는지 함께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은 주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CJ그룹에 워낙 대인분들이 많아서 날선 반응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희망회로 한번 돌리면서 얘기를 해보려 하니까 이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J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건 쿠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부터였는데요. 참고로 CJ그룹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건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도 제일제당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룹 이름이죠. 아무튼 제일제당의 핵심 중인 핵심인 이 햇반, 이게 쿠팡이 중간에서 유통마진을 너무 많이 떼가니까 CJ가 햇반은 쿠팡에 납품하지 않겠다 했는데 쿠팡도 그래 니네 알아서 잘해봐라 우린 햇반 없어도 팔 거 많다 하면서 갈등이 심해졌었죠.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CJ 같은 대기업이랑 쿠팡 같은 스타트업이 싸우면 당연히 CJ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단순히 시가총액만으로 회사를 비교할 순 없지만 CJ 지주사랑 제일제당, 대한통운, CGV, ENM 이 5개를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10조 원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쿠팡의 시가총액은 4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CJ를 과연 대기업이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쿠팡은 CJ 제일제당한테만 시비를 건 게 아닙니다. 대한통운도 CJ 계열사 중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큰 놈인데 우리나라의 1등 택배 회사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도 건설하고 자체 배송기사도 고용해서 24시간 연중무휴 택배를 돌리다 보니까 기존의 택배사들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은 네이버랑 신세계랑 손을 잡고 반쿠팡연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버거웠죠. 이렇게 위기에 몰린 대한통운 그리고 CJ를 살린 건 다름 아닌 중국 회사들이었는데요. 알리, 테무 이런 중국의 시커머스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택배량이 엄청 늘었는데 그 수혜를 대한통운이 제일 많이 입었고 결국 CJ도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CGV랑 ENM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 예능 이거 하면 또 CJ가 잘하잖아요. CJ는 CGV 영화관도 있고 엠넷이라는 음악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티빙이라는 예능 플랫폼 겸 OTT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쿠팡이 쿠팡플레이로 막 치고 들어왔었죠. 안 그래도 영화관이 코로나에 잽을 한 방 맞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한테 훅을 세게 맞았는데 여기다 대고 쿠팡이 CJ한테 어퍼컷까지 날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티빙이랑 쿠팡플레이가 결은 살짝 다르긴 한데 쿠팡이 작년에 연예기획사를 세우고 신동엽 씨를 영입하면서 대립각을 세웠고 국내 토종 OTT 1등을 쿠팡플레이랑 CJ의 티빙이 다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에서 맞붙었던 쿠팡이랑 CJ가 몇 달 전에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올해 3월에 쿠팡플레이가 중계했던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시리즈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와 손경식 CJ 회장이 함께 관람을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간 것인데요. 햇반전쟁은 사실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쿠팡이 완전히 승리한 거라 봐도 무방한데 그래도 CJ가 쪽팔리지 않게 스포츠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림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그리고 CJ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햇반을 엄청나게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도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서로 제살 깎아먹기로 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CJ한테 다시 손을 내민 것 같고요. 결국 CJ도 쿠팡이랑 싸우면서 워낙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내실을 다듬을 필요가 있었겠죠. 물론 그룹사 맏형인 제일제당이 일단
쿠팡이랑 손을 잡으면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CJ한테 쿠팡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CJ가 어떻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지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CJ제일제당은 어제 바이오 사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바이오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하는 그런 바이오 사업은 아니고요. 제일제당이 이번에 매각하는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라고 사료용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CJ제일제당 하면 크게 4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류는 연결로 잡히는 CJ대한통운의 실적이고요. 피드앤케어는 해외 축산업장에서 쓰는 사료를 만드는 사업부이고요. 메인은 이 식품 사업부와 바이오 사업부인데 식품은 잘 아시는 햇반, 비비고 이런 식품도 있고 제일제당이란 이름의 모태가 된 설탕이나 밀가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바이오는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레드바이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린바이오는 주로 농업에 쓰이는 사료나 식량과 관련된 것이고 화이트바이오는 주로 미생물을 활용해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것이고 레드바이오 하면 항체나 백신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에 활용하는 건데요. 이번에 제일제당이 매각하는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인데 이게 바이오 사업부에서 덩치가 제일 크거든요. 이게 몸값이 6조 원에 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일제당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인 걸 감안하면 진짜 잘 팔아야 이 정도 나오겠다 싶긴 하죠. 한때 제일제당이 식품이랑 바이오가 우리의 쌍두마차다 했는데 바이오를 왜 팔아버리냐 하면 일단 이 그린바이오 사업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제일제당이 여기서 1등 업체라 해도 계속해서 경쟁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업황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잘 될 때는 바이오 사업부 영업이익이 거의 제일제당 전체에서 40%, 50% 차지할 때도 있는데 이게 업황이 꺾이면 적자까지도 나는 사업부라서 이런 변동성을 지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확장 가능한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팔고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럼 이걸 조 단위로 팔아서 뭘 할 거냐 하면 일각에서는 슈완스 같은 해외 식품 기업을 사올 거다 하는 전망도 있고요. 화이트바이오랑 레드바이오 사업에 더 투자할 거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일제당이 이제 글로벌 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슈완스라고 미국에서 이 레드바론이라고 하는 냉동 피자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것 덕분에 미국 매출액이 2018년 3,649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3,807억 원까지 10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제일제당이 요즘 미국에서 비비고로 재미를 워낙 봤다 보니까 흑백요리사 같은 K푸드 붐이 다시 불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2의 슈완스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아니면 그린바이오 말고 다른 바이오 쪽을 광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오늘 CJ그룹에서 레드바이오 사업을 하는 CJ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계열사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게 CJ가 철랩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건데 CJ는 여기 말고도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네덜란드의 레드바이오 회사도 인수했고요. 우리나라의 정유화학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화이트바이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드바이오랑 화이트바이오는 아직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CJ 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신세계, 알리, 테무 이런 애들을 등에 업고 쿠팡이랑 다시 한번 붙어볼 것 같고요. CJ CGV는 이번에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베테랑2나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준비를 다룬 영화 I'm Here the Stadium이 잘 되면서 극장 수요가 회복이 됐고요. 요새 우리가 일반 영화를 돈 주고 영화관에서는 잘 안 보지만 그래도 4D 체험이나 e스포츠 중계 이런 건 또 극장 가서 봐야 그 맛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 쪽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윤상현 커머스 부문 대표를 임명했는데요. 이분은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티빙과 웨이브의 M&A를 성공시키고 그동안 누적된 CJ E&M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임무를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E&M까지 안정되면 다시 CJ랑 쿠팡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J그룹이 어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에는 CJ CGV의 자회사에 90년생 CEO를 앉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분은 바로 이 허민회 대표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약간 CJ그룹의 마당수회 같은 캐릭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재벌 오너가 옆에 딱 붙어서 그림자처럼 다니는 비서실장 같은 인물들이 꼭 한 명씩 있죠. 차기 CJ그룹의 안방마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너가의 최측근 인물이고요. 이분은 위기를 겪는 계열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소방수처럼 투입돼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2012년에 CJ 푸드빌 대표이사가 됐다가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고 CJ가 비대위 같은 팀을 꾸렸는데 그때 지주사에 처음으로 발탁되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CJ 올리브 네트웍스, CJ 제일제당, CJ 오쇼핑, CJ E&M 그리고 CJ CGV 이렇게 두루 거치다가 10년 만에 지주사 대표로 복귀한 겁니다. 특히 CJ CGV에서는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작년 6월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분이기도 한데요. 투자자들에게는 나쁜 사람이겠지만 오너 경영진한테는 이런 욕바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주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CJ 지주사는 조금 특별한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가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보면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인 기술통이 맡고 사업지원 TF는 재무통이 맡잖아요. CJ가 테크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경영대표는 이런 식품, 유통, 문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략통이라 보시면 되고 경영지원대표는 재무, 인사 이런 스텝 조직을 총괄하면서 회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CFO 같은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강호성 경영지원대표가 사임하면서 김홍기 경영대표가 경영지원대표까지 겸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허민의 경영지원대표가 와서 다시 투톱 체제가 된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계열사를 두루 거친 분이 왔다는 건 지주사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특히 CJ 하면 또 욕을 먹더라도 꼭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죠. 바로 올리브영의 상장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유일하게 쿠팡한테 공격받지 않은 CJ그룹의 유망주이자 희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잘 나오면 5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제당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4조 원인 상황에서 올리브영이 5조 원인 게 말이 되냐 싶기도 한데요. 올리브영만큼 독점력이 강한 회사도 많지 않고 또 성장성을 감안하면 시장이 좋았을 때 5조 원 상장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욕바지 전문이 누구다? 바로 이 허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거고요. CJ한테 올리브영 상장이 중요한 건 단순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승계의 핵심 루트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재현 회장의 CJ 지분을 장남 이선호 경영 리더와 장녀 이경우 경영 리더한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올리브영의 지분이 각각 11.04%, 4.21%나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높은 가치로 상장하고 그동안 CJ 지주사의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 CJ 오너가한테는 좋은 거고요. 이선호 경영 리더는 CJ 지주사의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어서 올리브영만 제대로 상장하면 승계가 되게 쉬워질 겁니다. 아마 허민회 대표한테 맡겨진 임무도 이런 올리브영 상장과 승계의 작업이겠죠. 만약에 상장이 어려워진다면 CJ 지주사랑 올리브영을 합병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올리브영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승계가 이뤄지는 동안 CJ그룹주 주가가 계속 눌려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나라도 재벌 3세, 4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서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죠. 예전처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재벌 승계의 꼼수처럼 활용되는 것 중에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주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챙겨주는 주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 우선주라는 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란 뜻입니다. 2019년에 CJ가 CJ4우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전환 우선주를 상장했는데 이건 10년 후인 2029년 3월에 보통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주는 또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은데요. 보통주로 전환되는 게 확실한 우선주니까 내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보통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마법 같은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건데 이 CJ의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선호 경영 리더가 29.13%, 이경우 경영 리더가 26.9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올리브영과 함께 승계의 핵심 루트로 이 주식이 활용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 CJ는 현재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이 남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벌 4세로 넘어갈 때도 이선호 경영 리더와 이경우 경영 리더가 남매 경영을 하려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제일재단과 대한통운은 이선호 경영 리더가 맡고 CGV와 ENM은 이경우 경영 리더가 맡아서 언젠가는 신세계처럼 계열 분리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선주가 보통주가 되려면 이제 2024년이니까 절반 정도 지난 거고요. 내가 CJ그룹의 5년 후에 재벌 4세랑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싶다 하시면 이 CJ45 전환, 이 주식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쿠팡과의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CJ그룹이 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까지 매각하고 임원 인사를 통해서 올리브영을 상장시켜서 승계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물론 CJ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풀리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큰 그림은 이렇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말에 이재현 회장이 직접 발표한 CJ그룹의 4대 성장 엔진이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원 이상 쓰겠다 했는데 그로부터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대부터 4대 사업군을 잘 키워와서 현재 CJ그룹은 대한민국에서 문화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됐는데요. 그게 정말 2020년대에 들어서 쿠팡이랑 잘못 싸웠다가 나락으로 갈 뻔했던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CJ가 뭐의 약자냐 이렇게 물으면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답하곤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CJ그룹이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도약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다른 기업들도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관련해서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 오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